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벤트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비벤트가 최근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비벤트의 주권 매매 거래는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는 관계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마트가 국내 트래블룰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코드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비트마트의 CEO이자 설립자인 쉘던 시아는 업계는 규정 준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유망한 암호화폐 시장에 더 나은 개발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마트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산업과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AML 통제를 강화하고 코드와 협력하는 것은 필수 단계로 생각한다라고 코드와 협력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코드는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설립한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으로 전 세계 최초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트래블룰이 시행되면서 설립됐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의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규제다. 올해는 일본과 영국에서 트래블룰 시행을 예고했으며 테크가 내년 1분기 각국 트래블룰 이행 현황 공개를 예고하면서 국제적으로 트래블룰 시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5주년을 맞이한 비트마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통화거래, 장외시장 거래, 탈중앙화 거래 등 다양한 거래를 지원한다. 현재 18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900만 명 이상이다. 컴투스 홀딩스 등 컴투스 그룹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메인넷의 거버넌스 코인 크스플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의 자체 코인 위믹스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비트마트에 상장돼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XRP 가격이 급등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의 가격은 한국 시간 3월 31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54% 하락했으며 현재 0.53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전날 0.58달러까지 올랐다. XRP는 지난 일주일 동안 20%가량 급등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발행사리 플랩스와 최고 경영자 등을 상대로 2020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그 결과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리플 블록체인의 고유 디지털 자산인 XRP는 최근 스피닝 탑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반전이 임박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며 이는 2023년 리플에 대한 세크의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XRP 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많은 투자자는 이러한 급등을 리플에 대한 소송이 2023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도 XRP의 최근 가격 상승은 일봉 차트에서 하락세기형 패턴을 돌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차트 패턴을 돌파하면 시장이 패턴의 시작점까지 또는 적어도 90%까지 상승한 후 큰 가격 조정을 시작해 계속 상승하거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XRP의 매우 희귀한 패턴인 복합 지지선 바닥 패턴을 충족할 경우 3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브렌트에 따르면 2018년 1월 4일 사상 최고치인 3.84달러 이후 리플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한편 더 크립토 베이직은 한국 상류 암호화폐 거래소의 XRP 거래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XRP는 현재 한국의 4대 거래소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비트코인을 편안하게 추월하고 있다. 한국 트레이더들이 최근 랠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리플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XRP는 전날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많은 투자들이 탐내는 0.55달러 영역을 되찾았다. 0.579달러까지 치솟으며 최고치를 기록한 후 장애물에 부딪혔다. 리플은 현재 0.5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새로운 목표는 0.60달러 가격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불안이 크게 완화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또 다른 위험자산 비트코인은 2%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31일 오전 8시 5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70% 하락한 27,9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고 29,159.90달러, 최저 27,720.16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저우창펑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27,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미국 금융위기의 피난처가 될 것이란 기대로 전날 장중 29,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가 변화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4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3월 31일에 만기되며 최근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황소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3월 31일 옵션 만기의 미결제 약정은 42억 달러이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 곰이 방심했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더 낮을 것이다. 1.34의 콜풋 비율은 24억 달러의 볼 미결제 약정과 18억 달러의 품옵션 사이의 불균형을 반영한다. 황소는 29,000달러를 목표로 14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가 연초 대비 엄청난 랠리를 보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인 감정을 표명했다.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억만장자이자 암호화폐 거물인 노보그라츠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보그라츠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우량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군의 수익률을 능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차트상으로도 매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는 은행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율 속에서 암호화폐 자산이 순간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시는 은행권의 불안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다음 날 나오는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상승했다.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1.43포인트 오른 32,859.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02포인트 상승한 4,050.83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7.24포인트 오른 12,013.47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증자 소식과 파산 소식이 나오기 이전인 3월 초 수준을 회복했다. 나스닥 지수는 2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2,000포인트를 넘어섰다. 투자자들은 은행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채권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도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과 비슷한 3.55%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2년물 국채금리는 7bp가량 오른 4.12% 근방에서 거래됐다.
시장의 공포지수로 통하는 변동성 지수는 3월에 19로 시작했다가 은행 위기가 절정이던 당시 30까지 급등했다. 현재 19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며 낙관론도 강화되고 있다.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전날 CNBC에 출연해 은행 위기는 당국이 잘 억제할 것이라며 올해 S&P 500 지수가 4,6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현 수준보다 14%가량 높은 수준이다. CNBC의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증시 평론가 짐 크레이머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몰락이 결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가 은행권 위기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상이 후순위로 밀려나 결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은행권 불안에 따른 신용 긴축이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예상치도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연준 당국자들은 은행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의 지표는 인플레이션을 2%의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해야 할 추가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강화해준다라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은행 위험이 미국 경제를 얼마나 둔화시킬지 불확실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다음 날 나오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도 주목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4% 올라 전달의 0.6%보다 둔화하겠지만 전년 대비 수치는 4.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연율로 전분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잠정치와 시장의 예상치인 2.7%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GDP 예측치인 GDP 나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보험을 청구한 이들은 이전보다 늘었으나 여전히 20만 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7,000명 증가한 19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9만 5천 명을 웃돈 것이다. S&P 500 지수 내 금융주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했다. 개별 종목 중에 찰스 슈왑의 주가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5%가량 하락했다. 찰스 슈왑은 최근 예금자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채권 손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도 4% 하락했으나 팩웨스트 은행의 주가는 3% 이상 올랐다. 자이언스 은행과 킥코프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베드패스앤드비욘드의 주가는 회사가 3억 달러 유상증자에 나섰으며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에 26% 하락했다. 스트리밍 업체 로쿠의 주가는 2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숨을 돌리고 있다면서도 너무 좋은 쪽만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다 리서치의 비라지 파텔은 폭풍이 지나간 후 약간의 평온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며 지난 2주간 우리는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사이클에 어디쯤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바꾸는 등 많은 일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들은 금융시장은 전체적으로 두 부문에서 가장 좋은 쪽을 가격에 책정하고 있다라며 한쪽으로는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쪽으로 기업 실적 면에서는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0.9%,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9.1%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10포인트 하락한 19.01을 나타냈다. 또 다른 위험자산 비트코인은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31일 오전 7시 44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19% 하락한 28,04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고 29,159.90달러, 최저 27,720.16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27,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미국 금융위기의 피난처가 될 것이란 기대로 전날 장중 29,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인수한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명담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해 말 리나칸 FTC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관행 등을 포함해 트위터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머스크가 인수한 뒤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트위터가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자원을 충분히 가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NYT는 FTC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 CEO가 규제기관의 위원장이나 위원들과 면담을 시도하는 것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FTC 고위직과의 만남은 해당 기업이 FTC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를 원할 때 성사된다고 NYT는 덧붙였다. 그러나 트위터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FTC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머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칸 위원장은 이에 머스크 요청을 받은 후 트위터 조사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만남을 거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트위터는 머스크를 포함해 증인들의 증언을 지연시키면서 FTC에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데에도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청받은 정보를 FTC에 제공하는 법적 의무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권고한다며 트위터가 FTC의 요청을 모두 수락하면 기꺼이 머스크와 미팅 일정을 잡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썼다. 머스크는 앞서 트위터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자들 명단을 제출하라는 FTC 요구의 헌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 기관의 무기화라며 반발한 바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일부 기자들에게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후 한 기자의 트윗에는 트위터 기밀 문서로 알려진 트위터 파일이 공유됐다. 여기에는 트위터가 지난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유출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를 검열하고 특정 글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